네,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펴보고 LG이노텍, 삼성전기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이유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메모리 주가의 피크아웃 지표였던 반도체 수출액의 YOY 변화율입니다. 보시면 7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동안 이 반도체 수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전년 동기 대비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서 반도체주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경제 지표들도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 PMI 지수 같은 경우도 함께 살펴보시면 7월 이후에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ISM 제조업 PMI 지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죠. 모바일 사이클, 서버 사이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지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실적을 보자면 세트 수요가 부진한 것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IT투톱의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할 건 성장률 체감에 따른 주가 피크아웃의 논리는 옛날, 과거의 지표일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AI라는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도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AI에 적용되는 밸류에이션은 경제 지표가 부진하거나 시장이 부진하게 된다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HBM에 주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요사들의 설비 투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건 계속해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HBM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HBM은 12%가량 공급 부족이었고요. 내년에도 3%가량 공급 부족일 겁니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더 적은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가격적으로도 계속해서 HBM에 있어서는 오를 수 있다, 방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HBM 증설, 12단 시장도 개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메모리 업체들도 이제는 레거시 쪽보다는 HBM 쪽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DDR5까지 전환이 계속되면서 레거시 쪽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D램 세대별 비중 추이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DDR5고요. 나머지 것들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레거시 쪽에 대한 비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든 수요가 부족하든 영향 자체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모리 업체든 HBM과 DDR5 등 프리미엄 제품 쪽으로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려는 과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는 거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G이노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이노텍 하면 아이폰 살펴봐야겠죠. 아이폰 16이 발표가 되고 나서 LG이노텍의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7%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5년간 아이폰 언팩 행사 후에 LG이노텍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9%가량 하락했던 것을 생각하면 일상적인 주가의 하락이다. 그렇게 특별한 하락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점까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하락할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뭘 봐야 하냐? 바로 애플의 인텔리전스일 것 같습니다.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내년 3월 정도면 중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될 건데요. 이를 아이폰 16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7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내년에 아이폰 17까지는 좀 시계열을 길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출하량은 개선이 될 텐데
계절적 성수기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8%가량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대적인 생산량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영업 레버리지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주가의 상관관계가 94%에 이릅니다. 즉 삼성전자가 올라야 삼성전기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IT 세트 업황을 공유하고 또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기의 매출의 30%가 삼성전자 향이기 때문입니다. 즉 삼성전자의 향방에 따라서 삼성전기의 주가도 결정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많은 증권사들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LG전자의 달러 노출도는 매출 기준 25% 정도 됩니다. 원재료 매입액 기준으로는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 가전 수요는 좋지 못합니다. 7월을 기점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미국의 주택 시장일 겁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기에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주택 매매 건수 반등 또 가전 수요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면서 LG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전자 업종 정리해봤습니다.